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이죠. 전국 휴게소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를 다쳤다. 이렇게 업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갈취한 돈은 무려 2,7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데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예. 식당,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음식점에 납품을 하는 식품 업체 등을 돌면서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예. 주로 뭐 빵이나 호두 과자 같은 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이제 호두 과자, 호두 껍질을 준비해서 또는 예. 굴 껍데기를 준비해서 예. 이런 게 나왔고 내 치아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그치지 않고 허위 진단서를 뭐 보냅니다. 그 해당 네네. 업주에게. 그리고 진료비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나 대기업 임원인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전국 40여 곳을 돌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돈을 받아낸 것이고 호두 껍질을 조각내서 호두 과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호두 과자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럼요.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밀가루로 이제 만들어서 빵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악용을 했던 것이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음식점이 좋지 않다라고 소문이 났을 경우에 가뜩이나 오프라인 손님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예. 더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한 업주가 이제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예. 잠복 근무를 하다가 검거를 했는데 검거 현장에서도 예. 준비하고 있었던 호두 껍데기, 호두 과자, 호두 같은 것들을 예. 발견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뭐 진단서라든지 뭐 문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뭐 협박도 했다고 하니까. 자,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변호사님? 우선 현재 지금 경찰에서는 상습 공갈 혐의를 이제 좀 검토를 해서 검찰에 네.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로 이 진단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예. 아니면 진단서가 얼마가 나왔다는 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은 사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기 부분도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가 이제 사문서 위조한 걸 행사한 그 죄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예. 협박을 해서 돈을 이제 받았을 경우에 공갈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상습 공갈이라고 한다면은 2분의 1까지도 처벌이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범행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추적을 했는데 무려 피해 업체가 4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라고 혹시 알려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경찰에서는 7개월 정도의 추적 끝에 검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오래 걸렸는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 지금 현재 범행 현장 자체도 이게 한 곳 뭐 이렇게 좀 좁은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좀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거가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니면서 이런 예, 예.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피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경찰에서는 뭐 CCTV 그리고 연락처, 뭐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검거를 하다 보니까 7개월의 이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네. 구속 송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 뭐랄까요, 영업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일종의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덜컥 놀라시기도 할 거고 더 많은 피해를 또 양산하지 않게끔 위해서 어느 정도의 또 타협이나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업주들의 대처 매뉴얼은 뭘 좀 우리가 제시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직접 송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실제로 의료적으로 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가 아니라 실제 진단서를 실제 받았다면 진단서였다. 해당 병원을 같이 가거나 의료비를 대납을 해주거나 이런 게 일어나야지만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예. 자영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자영업장을 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같이 만약에 가봅시다라고 병원을 했을 경우에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손해를 본 사람이라면 예, 예. 어디 뭐 커뮤니티라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또 자영업장이 나를 의심했다라고 얘기할 때 또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서는 예.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어떤 개인이 이 상황을 뭔가 확인하기에는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법한 게 실제로 이제 허위 의료 진단서를 나에게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습니까? 이 환자가 있습니까를 실제 그 병원에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병원 쪽에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예. 이게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 수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검거가 안 되는 이유가 신고가 많이 되어 있어서 쌓여 있으면 이 사람 또 이렇게 했네라고 하면은 바로 검거가 될 텐데 예, 예. 이게 신고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거거든요. 금액 자체가 작고 이걸 괜히 문제 삼았다가 민원 들어가고 하면 이제 본인들이 오히려 조금 더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네. 가능하면은 이렇게 조금 의심된다 싶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또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자기가 그렇게 되면 검거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됐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찰에 이 상황을 좀 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뭐 당신을 고소할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경찰에 좀 확인 절차를 거쳐도 되겠나 싶은 정도의 온도로 대처를 해보시는 거를 좀 제안드리고요. 범행의 동기는 그렇다면 뭐였습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나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무직 상태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일단 경찰에서는 뭐 그 부분이 만약 무직이고 생활고에 이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참작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생활고가 있다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뭐 진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뭐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조금 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어떤 처벌이랄까요? 처벌만 좀 전망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처벌 같은 경우에 이런 소액인데 다수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예. 이제 각 혐의마다 어떻게까지 판단이 될지 그리고 사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까지 죄가 이제 성립이 될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조금 예상이 어렵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큐브에 이어서 사건 큐브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